자,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시민의식과 관련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서울시의 만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 집회가 강행됐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입니다. 광장에서 이렇게 집회 금지 표지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집회 금지를 금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항의하시면서 안경을 두고 앉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조금 떨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저게 안전할지. 이번에 광화문 광장 일원에 집회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옆 사람,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아주 격렬하게 항의했고요.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회에서는 전혀 체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혹시 전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하늘나라가 확보된 사람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종로구죠. 저쪽이 확진자가 이미 나온 곳이죠. 그렇죠. 확진자가 서울에서는 제일 많은 자치구가 종로구입니다. 지금 9명이고요. 그 뒤에 서초구 뭐 이런 순인데 지금 이 집회 방금 부분에서 좀 국민적인 좀 공분이 일어난 포인트가 혹시 전염될 수도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흥분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집회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서울 종로구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감염병 아까 말씀드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해서 이 범투본을 종로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광훈 대표와 가까운 관계잖아요. 지금 오늘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자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교수님, 야외에서 전혀 전염이 안 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야외에서 전혀 전염이 안 되는 건 아니죠. 환기가 잘 되는 환경,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에 확진자분이 지나갔는데 나도 그 길을 지나갔다. 이럴 때 감염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밀폐된 공간보다는 덜하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집회 형태를 보면 다수가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죠. 마스크를 착용한 분도 계시지만 사실 말씀을 하시면서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손을 통한 전파, 또 저희 손에 오염이 된 이후에 눈이나 코나 입을 접종시키는 이런 형태의 전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집회라면 야외에서 하면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회 참가하신 분들이 집에서부터 주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셨을 거고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집에서부터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에 문고리 잡고 손고리 그렇죠. 계속해서 지하철이든 대중교 이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들 중에 감염자가 있어도 문제지만 감염자가 없다 해도 또 거기서 저분들이 감염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여러 지역에서 모였다가 다시 해산이 됩니다. 그 중에 혹시 감염자분이 계셔서 거기에서 다수의 폭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다시 한번 확산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전염병,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한 질환은 그 개인에만 피해가 머물지 않죠. 본인이 감염이 되었을 때 본인의 가족분들, 주변의 지인과 사회에 전파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나는 걸려도 괜찮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분이 감염이 되었을 때 그분이 정말 괜찮으실지 또 그분이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면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집회, 모임은 저희가 이제 학회를 통해서도 한번
권고를 드렸습니다만 네. 하시지 않을 것을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 첨언하자면 짧게 그 오늘 BTS도 그 4집 앨범 발매 기자회견도 코엑스에서 예정했다가 이제 네. 온라인으로 돌렸고요. 영화도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뭐 감염이 전혀 없다 이런 거는 교수님 말씀처럼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네. 개인 확진자분들 또 의심자분들도 사실 원칙 안 지키는 사례가 몇 개 보도가 된 게 있죠. 그중에 몇 가지는 물론 다수 국민들은 시민들은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는 참 놀랄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몇 가지만 그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우리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 네. 중에 하나인데 그 어머니에게 그 간을 이식해준 딸의 맞아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대구 확진자인데 이제 간 이식 수술한 이후에 이제 얘기한 겁니다.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네. 신천지 증거 장막,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확진되고. 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전공의 그리고 네. 간호사, 그러니까 의료진 3명이 이제 감염된 걸로 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아 이런 사례가 먼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인천에서 확진자는 또 이제 역학조사 진술에서 애초에는 동거인이 없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동거인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해서 불이 나게 또 긴급 격리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대전에서 첫 확진자가 있었죠. 자가격리 조치 후에 뭐 아울렛이나 우체국이나 뭐 술집 같은 데를 돌아다닌 것을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네. 조금 더 우리가 그 스스로 좀 신경을 써서 겁을 먹지 마시고 미리 네. 얘기를 하는 게 더 큰 피해를 줄이는 이런 예방 활동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의 어떤 방역 조치보다 지금 시민들이 특히 의심선상에 있는 시민들이 원칙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넘어갔다라는 점은 전체 지역 사회 내에서 다수를 통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들 각 개인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 질환을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아직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도 일부 다른 질환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 질환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은 없죠. 결국 각 시민들께서 해주시는 행동들,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백신과 네.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분들의 노력, 시민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짜뉴스 유포자들 경찰과 검찰이 계속해서 사례가 적발되고 있고 일부는 또 기소가 되고 있더군요. 네. 이게 되게 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오늘 오늘 재미삼아 제가 뭐 카톡에 올렸어요. 이게 정말 안 됩니다. 처벌됩니다. 이 네. 사례가 하나 있던 게 오늘 네. 고등학생이 불구속 입건된 게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다른 내용도 아니에요.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온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 증상을 보였고 전남의 무슨 보건소에서 격리됐다. 없는 사실을 네. 오픈 그 카톡방 거기에 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네. 거기서 올린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망법 그 위반 네.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네. 이런 문자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 또 이때를 노려서 사기를 치는 그렇죠. 행각들이 굉장히 네. 슴슴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최근 보건당국 확진자 등을 삭친해서 코로나19를 가장해서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런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네.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퍼졌으면 이렇게 네. 경고 문자가 그 통신사 당국에서 이렇게 날아오기도 하는 걸 보면은 이런 부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네. 처벌받고 불구속 입건이 됐지만 고등학생 네. 경우 이 불구속 정도에 그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커지면. 네. 때문에 가짜 뉴스 상당히 조심하시고 또 네.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한다고 네. 특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3,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온 게 교총회장, 그러니까 우리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교총회장, 하윤수 교총회장이 아마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고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19일 날 미래통합당 곽상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감염된 상태로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없지 네. 않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토론회에서 참석했던 네. 의원 2명도
혹시나 몰라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분입니다. 네. 지금 세 분입니다. 박상도 의원, 그다음 심재철 의원, 전희경 전희경 의원. 의원. 네. 근데 지금 뭐 아직 확진 여부는 안 나왔지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검사를 네. 지금 받으러 갔고요. 때문에 이제 그 오늘 본 회의도 긴급해서 이게 예정됐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네네. 만약 이야기는 하지 말죠. 네. 황교안 대표도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또 미래통합당 의원분들 아무래도 원내대표단과 접촉이 있었던 분들은 지금 오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스스로 지금 네. 자가격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수보회의 언급까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서로 특히 우리 질본이나 우리 의료진들 응원하는 메시지 몇 개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이거 너무 월세를 힘들 깎아주겠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월세 깎아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네. 그 이 질본 발표 때 네, 이것도 월세를 받지 않겠다. 네, 정은경 의원 이 본부장에게 네. 기자가 재밌는 질문을 네, 하죠.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건강 상태 괜찮냐? 네, 네, 네.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은 잘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 전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에 대한 그 사진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애초에 이 사태가 일어나기 초기와 지금의 네. 사진을 비교하면서 비포 고생이 애프터. 많은 상황에서 응원을 많이 하는데 네. 기자가 괜찮으시냐, 건강 상태가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신다고 물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얘기보다는 직원들이 힘든 와중에도 힘을 내서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네. 지켜봐 달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도 얼마나 지금 힘에 부치고 있는 와중에 노력하고 있는지 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정말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지금까지 고려대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KBS의 김용준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